그러면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피부 하고 있는데요. 피부의 일반적인 병태로서 파이오더마, 그 다음에 더마토시스, 그 다음에 액티오시스, 그 다음에 소라이아시스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티카리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두드러기. 그래서 우리 뭐 잘못 먹었을 때 막 두드러기가 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알러지성 반응에 의한 약간 이제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팽진처럼 된 것을 얼티카리아, 두드러기를 많이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요. 우리 그 피부에서 또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두드러기죠. 그래서 이 얼티카리아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또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또 하이브스, 뭐 단마진이라는 또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하이브스 단마진보다는 얼티카리아라는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로더마라고 해가지고요. 피부 마름증. 그래서 요 제로더마라고 해서 피부 건조증, 뭐 피부 마름증이라고 하는데, 얘가 우리가 보통 뭐 피부가 뭐 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뭐 복합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건성보다는 과도하게 갑자기 피부가 건조해지는 질병을 이 제로더마, 피부 건조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프스 조스터 같은 경우 대상포진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발생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대상포진 허프스 조스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또 맞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을 앓은 후에도 이제 나타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증상 같은 게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허프스 조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초 신경 지배 영역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이 통증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대상포진보다 나이가 들면 이제 그 통증 지수가 엄청 올라가는 게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레드니스 발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띠를 형성하는 모양의 작은 수포들이 생기는 이런 이제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피부 증상이라든지 굉장히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증상까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 대상포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뭐 표현으로는 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얼티카리아부터 해가지고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드러기. 얼티카리아 같은 경우는 두드러기다라고 하는데, 뭐 알러지성 반응에 의한 뭐 증상이 많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로더마라고 해가지고요. 과도하게 피부가 건조해져 가지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막 그 괴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건성인 피부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허프스 조스터를 보시는데, 이 허프스 조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막 발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증이 굉장히 좀 심하고요. 이렇게 수포 같은 것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반적인 피부 병태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이런 질병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킨 그로시스라고 해가지고 피부 성장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부가 이렇게 매끄러워야 되는데, 이 매끄럽지 않은 피부를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캘로스, 굳은 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뭐 콘, 캘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굳은 살 베겼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굳은 살 같은 경우는 뭐 그 피부의 케라틴층이, 그러니까 그 딱딱한 케라틴층이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캘로스, 굳은 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속적인 마찰, 그래서 뭐 우리 뭐 운동선수들 손바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꼭 끼는 신발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굳은 살이 배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굳은 살 캘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특히 여자분들 너무 꽉 끼는 신발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카트릭스라고 해가지고요. 시카트릭스는 흉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외상,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다쳐서 피부가 이제 그 손상을 입은 후에 그 치유가 된 자리에 남은 변성, 이제 모양이 조금 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흉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흉터는 시카트릭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시카트릭스 흉터 같은 경우는 진피부터 피하 조직까지의 결손을 메운 유가 조직이 이제 그 표피가 덮여지면서 생기는 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흉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퍼케라토시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하이퍼케라토시스, 각화증이라고 해가지고요. 피부 각질층이 증식이 돼서 생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퍼케라토시스라고 합니다. 이 각화증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원인이요. 비타민 A 결핍이라든지, 우리 뭐 비타민 A 결핍, 뭐 야맹증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피부 각질층이 증식되는 이런 또 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골고루 잘 먹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어떤 기계적인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또 각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또 이렇게 나와서 그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이퍼케라토시스, 각화증이 발병을 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피부에 자극을 준다던가 이제 뭐 비타민 A를 적게 먹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육아 또는 뭐 과립이라고 해서 그라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과립증이라는 뭐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립 형상의 조직이 증식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이제 그 피부의 성장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라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 그라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직의 증식인데, 그라뉼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마 무슨 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결절, 그래서 표피에 유가 조직으로 이루어진 작은 결절로 인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라뉼로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얘는 뭐 염증이라든지 어떤 손상이라든지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유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가종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손상,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뒤에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굳은 살, 여기 발 뒤꿈치라든지,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꽉 끼는 신발이라든지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가지고 케라틴이 이렇게 막 두꺼워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캘로스, 굳은 살이라고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이제 발 뒤꿈치라든지 뭐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손을 많이 쓰는 이렇게 운동선수들, 뭐 이렇게 뭐 야구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손바닥에도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카트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흉터가
이제 어떤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상처로 이제 인해서 피부가 이제 그 재생되는 과정에서 이 표피가 덮어지면서 생기는 변성된 부분을 이제 시카트릭스. 그래서 뭐 이런 흉터를 뭐 어느 정도 없애는 연고에서 시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는 연고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하이퍼케라토시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화, 굉장히 좀 그 각질층이 증식이 되면서 빨리 벗겨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화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딱딱해 보이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뉴레이션이라고 해서 유가 과립증이라고 해가지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과립 형상의 이렇게 과립 형상의 그 조직 증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된 거는 아니고요. 치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과립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뉴로마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상처 부위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갖고 어떤 이제 뭐 그 루멘 구멍을 내거나 이럴 때 그 주변에서 생기는 작은 결절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결절처럼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해족종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한대요. 근데 해족종은 굉장히 좀 낯설죠. 그냥 우리가 영어로 켈로이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과적 처치에 의해 가지고 생긴 흉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시카트릭스는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 형성된 이런 부분이고, 이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성장해서 두꺼워진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흑인한테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모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버스 같은 경우는 그 피부에 멜라닌 세포로부터 발전된 이제 작고 검은 그 피부 성장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너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멜라닌 세포로부터 생겼으니까 약간 성장물이 약간 검은색을 띠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리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성장물이기는 한데 뭐 양성보다는 이제 악성보다는 양성이 일반적이다. 자, 그 다음에 스티토마라고 해가지고 지방종이라고 해서 이 약간 그 종양처럼 이렇게 불쭉 올라왔는데 그 안에 이제 지방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티토마, 지방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사진을 보시면, 네, 그 켈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얘가 약간 흐릿하기는 한데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두꺼워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켈로이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우리 검은색 하면 약간 기분이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 혹시 악성 피부암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 모반 리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성을 이제 많이들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티토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뿔속 올라와 있는데 요 속에 이제 지방이 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티토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킨 캔서, 피부암을 살펴볼게요. 피부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래서
빛에 노출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스킨 캔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뭐 그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조금 이제 줄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스킨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세포에 이제 암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베이설셀 기저 세포에 이제 암이 발생을 하느냐, 스퀘어머스 셀 평평 세포에 또 암이 발생을 했느냐, 그 다음에 말리그넌트 멜라노마라고 해서 멜라논 이제 어떤 흑색종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이설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세포라고 해서 피부 같은 뭐 점막, 피부 이런 데는 이제 칼시노마, 암종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베이설셀 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층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데요. 그나마 이 베이설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적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이 별로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얼굴이라든지 목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게 이제 봤을 때 약간 분홍색을 띠면서 중앙 부위에 약간 함몰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베이설셀 칼시노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퀘어머스 셀 평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상피에 평평세포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네, 평평세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신체로 전이가 빨리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저세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해가 적으면서 전이가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스퀘어머스 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신체로의 전이가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홍색이고 약간 매끄러운데, 얘는 궤양이 나타나고, 또 이 나타난 궤양이 치유되지 않거나 가피, 뭐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이설셀 카시노마보다는 스퀘어머스 셀 카시노마가 약간 좀 까다로운 이런 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말리그넌트는 이제 악성 멜라노마 흑색종이라고 해가지고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이런 암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스퀘어머스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그래서 임파계라든지 혈액을 통해서 전이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른 데도 전이도 잘 되지면서 치명적인 가장 이제 안 좋은 피부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베이설셀 카시노마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분홍색을 떼면서 이렇게 중앙 부위가 약간 여기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약간 수포처럼 생겼기 때문에 쉽게 또 출혈이 생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퀘어머스 셀 평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여기 궤양이 생겼죠. 얼서가 생기면서 잘 치유되지 않고, 또 얘가 여기 보시면 가피 같은 것도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뭔가 좀 안 좋게 이 궤저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말리그넌트 멜라노마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약간 멜라닌 세포에 의하다 보니까 약간 검은색을 띠죠. 예, 검은색을 띠면서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림프계나 뭐 혈액을 통해 가지고 전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사실 피부에 이런 이제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뭐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기는 하는데,
많으신 분들이 뭐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뭐 얼티카리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도 생각을 해가지고 좀 늦게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피부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맨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조직이 또 피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서 화상, 뻔, 뻔을 살펴볼 건데, 우리 뻔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인이 많죠. 열에 의한 거라든지, 뭐 불꽃이나 전기에 의한 화상, 태양에 의한 화상도 있죠.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화학 물질에 의한 거라든지, 방사선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을 입는 것을 뻔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상 같은 경우는 그 신체 피부 표면의 몇 %냐, 그 다음에 피부층이 어디까지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화상을 이제 1도부터 3도까지 구분을 해 놨죠. 그래서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표피가 파괴가 되면서 이제 그 조직이 손상된 것을 1도 화상이라고 하고요. 이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화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면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심사 청구할 때 1도 화상이라고 하면 다 삭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도 화상은 표재성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표피 플러스 진피의 일부층까지 파괴가 된 것을 2도 화상. 근데 2도 화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수포죠. 예, 수포가 발생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2도 화상이고요.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층까지, 우리 이제 그 피하 조직까지 파괴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3도 화상입니다. 자, 그래서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더미스, 표피에만 이렇게 슈퍼피셜, 표피에만 손상을 입었느냐, 그 다음에 더미스, 진피까지 이렇게 손상을 입었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facial sickness, 약간 부분적으로 약간 딱딱해지는, 그러면서 수포가 발생하는 2도 화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ull sickness 해갖고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피부 피하 조직까지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강그리온까지 이제 발생을 하는, 그리고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전층이 그 파괴가 됐기 때문에 뭐 통각을 못 느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화상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체표 면적을 이렇게 구 단위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보시면 루스 오브 9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얼굴, 그 다음에 양쪽 이렇게 상하지, 그 다음에 흉부, 뒤에 복부, 이렇게 생식기 1% 이렇게 이제 나눠서 100%로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차일드, 어린아이라든지 인펜트, 신생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퍼센트를 나누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구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18, 18 이렇게 나누기는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부 전층을 100%로 봤을 때 뭐 몇 % 화상이냐. 그래서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얼굴하고 한쪽 팔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18%의 화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상 범위를 측정할 때는 구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수술 처치 용어라고 해가지고요. 그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이제 경유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트랜스더말 메디케이션. 그래서 우리 그 피부를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이런 이제 투여 방법을 트랜스더말 메디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피부에 투약하는 이런 것들인데, 뭐,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치료를 해야 될 때 그 화학 물질이라든지 약물을 피부에 투여하는 것을 이제 트랜스더말 메디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뭐 토피컬이라고 해서 국소적 약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려움증이라든지 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인해서 특정 부위에다가 이렇게 그 투여하는 거. 그래서 오인트먼트 연고라든지 뭐 이 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콜티손 연고를 또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저 이제 뭐 토피컬 스테로이드, 뭐 국소적인 뭐 스테로이드 약물요법을 또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더말 뭐 경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부를 파괴시키지 않고 약물을 흡수시키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이 트랜스더말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니트로글리세린과 뭐 협심증일 때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를 또 투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르몬 치료할 때도 이렇게 경피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피 투여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되어 있다시피 뭐 패치를 붙인다던가 오인트먼트 연고를 바른다던가 이런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카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소작술 또는 뭐 지짐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카탈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뭐 열이라든지 전기나 화학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피부 환부 조직,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환부 조직을 태워서 파괴하고 그 뒤에 양호한 유가 조직을 재생시키는, 그래서 약간 뭐 대표적인 게 뭐 헤모로이드 치질이라든지 자궁 경부, 이제 우리 서빅스에 이제 일루전 미란 같은 게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작이라고 하죠. 지져가지고 새롭게 재생시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지짐술, 뭐 캐롤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더마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박피술, 뭐 우리 필링이라는 단어도 또 쓰기도 하긴 하죠. 그래서 여드름이라든지 뭐 수대 반응 같은 이런 흉터라든지 흔적들을 깎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약간 그런 게 박피하는, 그래서 진피를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을 박피술, 더마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뭐죠? 한번 이렇게 피부를 한번 싹 깎아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리오 서저리, 우리 클리오 냉동 요법, 그래서 뭐 냉동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주 차가운 뭐 니트로젠이라든지 아주 차가운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반응 환부 부위에다가 정상 조직, 이제 병적이라든지 정상 조직을 파괴해가지고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리오 서저리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종양이라든지 사마귀 같은 것들을 제거할 때 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클리오 서저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브리먼트라고 해가지고 뭐 그 데브리먼트 같은 경우는 그 변연 절제술, 뭐 또는 죽은 조직 제거술, 또는 데브리먼트를 이제 뭐 데브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처로부터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변 조직을 절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절제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물질이라든지 그 상처 부위에 있는 괴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병터하고 그 주변 조직까지 다 제거를 해가지고 건강한 조직을 노출시켜서 다시 이제 그 재생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데브리먼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 데스케이션이라고 해서 일렉트로 전기에 의한 데스케이션 건조법이라고 해서 고주파 전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직을 건조시켜서 또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전기 건조법, 그래서 일렉트로 데시스먼트 데스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풀그리션이라고 해서 풀그리에이션, 풀그리션 같은 경우는 고주파 전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직을 파괴시켜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이제 그 치유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3교시 하도록 할게요.